대충격이라. 단 2달 새 건설사 100개 망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국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 현황입니다. 종합건설사예요. 2025년 1월에서 2월 27일까지 103개입니다. 엄청나죠? 2달 사이에 103개가 망했습니다. 아직 28일 하루가 남았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2023년에는 70개였고요. 2024년에는 79개였거든요. 2년 사이에 무려 말입니다. 47.1%가 늘어났습니다. 70건에서 33건이 늘어서 103건이 됐으니까요. 와, 진짜 충격적인 지표죠. 아마 이 지표를 보고 안 놀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놀라지 않을까요? 그것도 엄청나게 놀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 있잖아요. 4월 위기설 말입니다. 이 4월 위기설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무더기로 망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에는요, 전문건설사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사들도 무더기로 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건설사에서 유통사로, 유통사에서 제조사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 4월 위기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기설이라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망하기 때문에 많이. 와, 이게 망하는 게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건설사들 망하는 거 제가 작년을 안 볼게요. 작년을 보면 말입니다. 역대급입니다. 건설사,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합쳐서 3,675개가 망했습니다. 2020년 대비해 보면 45%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 2,534개가 망했거든요. 여기에 1,141개가 늘어서 45%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 지표를 보면 진짜 놀라운 것은요, 종합건설사가 2024년에 641개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사는 5배가 넘습니다. 5배 가까이 됩니다. 3,034개. 진짜로 많이 망했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서 2025년 1월부터 2월 27일까지 기준으로 봐서 103개가 망했으면 이게 전문건설사를 5배를 곱하면 전문건설사는 500개 정도 망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500개. 그러면 전문건설사와 종합건설사 합치면 거의 600개가 망했다는 거. 600개. 2달 사이. 여러분 건설사는 덩치도 큽니다. 규모도 커요. 그런데 이게 600개씩이나 망하면 여러분 우리 경제 괜찮겠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사들 시체말로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박살이 나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미분양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7만 가구가 넘습니다. 7만 173가구나 됩니다. 7만 가구라는 것은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할 때 미분양 위험 수위가 6만 2천 가구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적어도 8천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나 시장에 예측하는 것은 지금 5만 가구예요. 왜? 그동안 말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버텨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좋았을 때는
그나마 다행으로 버텨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실제로 버티는 것 미분양 위험수익 가구는 시장에서는 5만 가구 이야기합니다. 5만 가구면 2만 가구나 더 많은 거예요. 충격적이죠. 미분양이.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신고하라고 하면 축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회사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분양이 안 됐다. 이렇게 광고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말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축소해서 신고한대요. 그럼 축소해서 신고하면 지금 7만 가구보다도 훨씬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줄줄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2달 사이에 100개, 103개나 망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이 망할 수 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 2024년 12월에 2만 1,480개나 됩니다. 2만 1,480가구 엄청나죠. 2024년에만 늘어난 게 97.8%나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2월에 1,857가구였는데 2024년 12월에는 2만 1,480가구잖아요. 1,623가구나 늘었습니다. 아니 아파트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안 나가. 돈은 들어갈 대로 다 들어갔는데 이게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냥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그냥 줄줄이 무너지는 거. 그거 현실이라는 거 현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짜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여러분 4월 위기설이라는 게 점점 설득력을 얻어갑니다. 왜 설득력을 얻어가느냐.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2만 1,480가구가 된 것 이것도 진짜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진짜 충격적인 것은 돈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잠겨 있느냐. 20대 건설사만 봤을 때도요. 2024년에 추정입니다. 추정. 미수금이 3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건설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네. 2021년에는 20조였습니다. 그런데 33조 7천억 원이 되면 13조 7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68.5%입니다. 건설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게 말입니다. 미분양만 문제가 아니라 미수금도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4월 위기설에 한 가지 더 보태는 거예요. 건설사 미수금까지도 말입니다. 20대 건설사들이 이 정도면 여러분 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실제로 건설사들 면면을 보면 건설사들이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롯데건설이 나쁘다 했는데 부채 비율이 217%거든요. 오죽했으면 롯데건설은요 4억 부지 매각했습니다. 5천억 원에.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호건설은요 640%예요. 부채 비율이.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640%. 이거 기업도 아니죠. 예, 코오롱 글로벌도 559%입니다. 예, SK 에코플랜트도 251%고요. GS건설 238%. 계룡건설도요 231%죠. 대우건설도 196%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부채 비율을 200% 이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정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계룡건설이 231%는 이것도 굉장히 나쁩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더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망한다. 아니 뭐 미분양도 많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미수금도 많죠. 게다가 부채 비율도 높아요. 그러면 얼마나 버틸까요? 앞으로 2달, 석 달 못 버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와장창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4월 위기설이라는 게 결국이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1월, 2월만 하더라도 종합건설사만 100개나 망했고요. 앞으로 악성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미수금도 지금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 건설사들은요 더 많이 망할 수밖에 없죠.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 말입니다. 현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이 지표가 저는 틀렸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현실이고요. 저는 여러분 시장에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신호탄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사실은 조금 두렵습니다. 네, 오늘 부에나파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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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왕이면 슈퍼챗을 많이 쏘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제가 통장 번호도 올리고 있습니다.